애니 속 빌런들은 대다수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악행이 너무 심각해 용서를 끝내지 않거나 끝까지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빌런 중 몇몇은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해 그 이상의 최후를 맞이한 빌런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죽음보다 심한 최후를 맞이한 빌런입니다. 레드리 탱글로드는 극장판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엔디미온의 기적에 등장한 캐릭터로 1000년 이상 살아온 불사신입니다. 그녀는 과거 불사약을 먹어 불사신이 되었고 이후 죽고 싶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그녀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레드리는 우주 엘리베이터인 엔디미온을 건설하고 극장판 히로인인 아리사가 가진 기적의 힘을 이용해 지구 북반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죽으려 했습니다. 이에 주인공인 카미조 토오마와 셧아우로 세크윈티아는 그녀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죽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진 그녀에게는 우주 밖으로 날려버렸음에도 통하지 않아서 기어코 돌아온 그녀는 마법진을 재가동시켰죠. 그러나 토오마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활약 덕에 그녀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사건이 끝난 뒤 그녀는 학원도시 측에 생포되어 학원장인 아레이스타의 죽지 않는 실험체가 되었습니다. 二人が一人に戻らんとする際の歪曲が今ひとたびの奇跡を起こしたと。レディリーは興味深い実験をしてくれたよ。けだし死ねないというのは不幸だね。 레드리는 과거 오리온노 사건을 일으켜 88명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거나 북반구 전체를 소멸시키려 하는 등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그 탓에 죽기는커녕 영원히 아레이스타의 실험체가 되는 신세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통쾌하다는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원래 그녀의 설정은 극장판 한정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본편에서도 언급되면서 엔디미온의 기적은 정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팬들은 엄청난 규모의 우주 엘리베이터가 그동안 언급이 안 된 게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알다프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작중 주요 무대인 엑셀 마을의 영주입니다. 그는 주인공 카즈마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만들고 자신의 하인이자 하급 악마인 맥스를 이용해 현실 조작을 하거나 왕자의 몸을 빼앗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드는 악독한 귀족인데요. 이런 그는 3기에서 탐욕의 끝을 보여주다가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사실 알다프는 자신이 처리했어야 할 엑셀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의 뒷수습을 다크니스의 가문에 전부 떠넘겨 자신에게 빚을 지게 했는데요. 그 결과 다크니스는 그와 결혼해서 빚을 갚으려 했지만 카즈마 파티가 난입하며 결혼식이 망쳐졌고 이후 카즈마가 빚을 전부 갚으면서 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이에 또다시 맥스에게 가서 화풀이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다크니스가 돌아오자 그는 무심결에 맥스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대악마이자 카즈마의 아군인 바닐의 함정으로 그가 변장한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맥스와 알다프의 계약이 해제되며 비밀이 밝혀지는데 바로 맥스는 하급 악마가 아니라 대악마 맥스웰이었고 계약이 해제되면 맥스웰이 알다프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알다프는 맥스웰이 질릴 때까지 그의 장난감을 여는 최후를 맞이했죠. おっとせっかくの悪感情ではあるが絶望の悪感情は我が輩の好みではないな。その悪感情はマクスウェルの好みの味だ。 알다프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속 등장인물 중 상당히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줘 많은 팬들이 빌런 중에서도 가장 인성이 안 좋다고 했는데요. 특히 그가 일부러 카즈마한테 사형을 내리게 하고 어떻게든 다크니스와 결혼하려 한 모습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나는 캐릭터한테 어울리는 최고의 최후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알다프는 원래라면 하급 악마와도 계약할 수 없는 인간으로 소환된 악마에게 바로 찢겨 죽었을 정도라는데요. 그러나 소환된 게 하필 엄청난 백치인 맥스웰이었기에 본래 될 수 없었던 귀족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류가 토끼사단은 키타로 탄생, 개개개의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류가 가문의 당주이자 사령수를 사용하는 주술사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유령족의 피를 투여하여 만들어지는 각성제 M을 제작해온 빌런으로 이를 위해 마을 바깥의 사람들과 유령족들을 납치하여 이용하고 그들이 죽어 원령인 쿄코츠로 거듭나자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결계를 쳐 저주의 그릇으로 만든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그의 최후는 그의 악행에 걸맞게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당시 토끼사단은 주인공 게게로의 아내를 납치했고 이후 자신이 죽자 사령수를 이용해 귀신이 되어 혼자인 토키아의 육신을 빼앗아 부활했습니다. 이때 류가 가문의 악행을 알게 된 게게로와 또 다른 주인공인 미즈키가 이를 받고 게게로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구덩이로 찾아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토끼사단은 쿄코츠들을 거대한 원령덩어리로 만들어 그들을 공격했는데요. 그러다 미즈키가 쿄코츠를 조종하는 해골을 박살내자 조종권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쿄코츠한테 잡아먹히고 이상한 구체가 되어버립니다.
には永遠に続くぞ。토끼사다의 최후는 작중 모든 일의 원흉이 그였던 만큼 상당히 통쾌한 결말이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그 상태로 살아있었고 나중에는 류가 가문의 마을로 온 기자의 앞에 나타났다가 기자에 의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영원히 빛도 들어오지 않는 무적행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작중 쿄코치들은 류가 가문의 결계로 지상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토끼사다가 구체가 된 이후 결계가 더욱 약화되어 쿄코치들이 빠져나가 지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도 악행을 저질렀는데 죽어서도 민폐를 끼친다며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도구루 형은 뒷세계에서 악명을 떨치는 도구루 형제의 일원으로 신체를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 능력을 가진 빌런입니다. 그는 작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나섰을 때 한 명을 살려주겠다고 말해놓고 목숨을 구걸한 쪽을 먼저 죽인 뒤 남은 쪽도 죽이는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그는 유유백선의 최악의 악인인 만큼 죽지도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구루 형은 먹은 것의 기억과 능력을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마키하라 사다오에게 먹혔을 때 그의 몸 안에서 끝없이 재생하여 사다오를 역으로 흡수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무로타 시게루까지 먹어치우며 그는 블루불사에 가까운 육체와 타인의 능력을 흡수 그리고 생각까지 읽을 수 있는 치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를 끝내주겠다며 주인공 일행인 쿠라마가 그의 앞에 연막을 뿌려 시야를 가려버렸지만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도구루 형은 그를 쉽게 찾아내 공격했으나 어째선지 그는 공격을 맞고도 살아있었는데요. 이에 도구루 형이 계속 공격을 이어가도 그는 살아있었고 공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쿠라마가 연막 속에서 빠져나오는 등 알 수 없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쿠라마는 사다오의 머리를 잘라낼 때 환각을 보여주는 기생식물인 사념수의 씨앗을 심어놨고 도구루 형이 충분히 환각에 빠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연막을 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도구루 형이 죽인 쿠라마는 사실 환각을 본 것에 불과했고 사념수가 기생당한 채로 혼자 소리치는 우스운 꼴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 사념수는 상대가 죽을 때까지 환각을 보여주는데 도구루 형은 재생 능력 때문에 죽지도 않아서 그는 영원히 환각 속을 헤매며 죽지도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도구루 형의 최후는 유유백서 최악의 악인답게 죽음보다 못한 처절한 최후라는 평을 받는데요. 특히 이전까지 등장한 캐릭터들은 최소 생각을 그만두고 살아만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지만 도구루 형은 자신이 환각 속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 생각을 그만둘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도구루 형의 동생인 도구루 동생이 상당히 진중한 성격과 좋은 인품 그리고 멋진 최후를 맞이한 것과 달리 그는 작품 내내 인간 말종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의 최후를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디아볼로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황금의 바람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마피아 파시오네의 보스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내에 위험한 약을 퍼뜨린 인물이자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혈육은 딸이라 할지라도 죽이려 드는 사악한 성격을 가졌는데요. 이런 그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물론 애니메이션 전체를 봐도 최악의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아볼로는 최종 결전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려 한 폴라레프를 죽였는데요. 이후 체리앗 레케움으로 인해 영혼이 바뀌었을 때는 그의 영혼이 자신의 딸인 트리시의 영혼에 기생한 채로 버티면서 스탠드 구인의 화살을 차지해 완전한 힘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부차르티의 희생으로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는 일시적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자존심 하나 때문에 화살을 가지고 있는 조르노 조바나에게 돌진하여 그를 공격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조르노는 화살을 자신의 스탠드에 찌른 뒤라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이키엠을 발현시켰고 이후 조르노의 무다무다 러쉬를 맞고 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있었던 디아블로는 배수구 속에 들어가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 안에 있던 약 중독자의 칼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줄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부검실에 눕혀져 있었고 그는 분명 살아있음에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부검의에 의해 산채로 부검당하며 사망하게 됩니다. 인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그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개에게 놀라 자빠지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うずくまっておじちゃんお腹痛いの？ 사실 이때마저도 그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의 능력에 당해서 그는 죽음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에 도달해야 하지만 레퀴엠의 능력으로 인해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운명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그를 계속 소환시켜 디아블로는 죽음의 과정을 무한하게 겪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마피아 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한테도 겁을 먹는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죠. 俺は何回死ぬんだ。次はどこからいつ襲ってくるんだ。来るな来るな。俺のそばに近寄るな。 디아블로의 최후는 그동안 약을 유통하며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고 자신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한지는 전부 죽이는 악독한 짓을 저지른 그였기에 현재까지도 상당히 비참한 최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최후마저 같은 죽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 상황마다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는 영원히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런 기묘한 최후 때문인지 디아블로는 여러 페나타에서 다양하게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조의 기묘한 모험 팬들은 게임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에서 그를 샌드백으로 쓰는 것이 원작에 대한 예의라며 디아블로를 샌드백으로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는 것보다 더한 최후를 맞이한 빌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죽음 자체에 도달할 수 없는 마무리지만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있다 보니 그다지 불쌍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최후가 죽는 것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시나요?